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이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청년 CEO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회사 인비토의 유호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먼저 시청자분들께 대표님 소개와 함께 네. 이 주식회사 인비토에 대한 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인비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유호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인비토는 고객을 보유한 모든 기업들의 마케팅의 일부분인 비즈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비즈 메시지를 발송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타겟업이라는 온라인 통합 메시징 발송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도 이 카카오 비즈 메시지를 좀 많이 받아봤는데 네. 아, 그거를 이제 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비즈 메시징이라는 부분이 네네. 그냥 쉽게 언뜻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렇죠. 사실은 늘 우리 곁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뭐 앵커분께서도 휴대폰을 보유하고 계시고 네네. 매일 이런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수신하실 텐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나 의류나 요식업 등 네. 모든 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들은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각 기업들이 주력으로 진행하는 이제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문자 메시지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한테 행사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개인과 개인의 메시징이 아닌 기업이 고객한테 진행하는 서비스들을 통칭해서 비즈 메시징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네.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 가속 및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전체 광고 대비해서 약 52%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중에서 약 30%인 2조 원 정도가 현재 비즈 메시징의 시장 규모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시장 규모인데 네.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이제 네네. 발송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앞다투어서 메시징 발송에만 집중을 하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 같은 것에 수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마케팅을 실제로 진행하시는 담당자분들이랑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시는 개발팀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의 문제도 좀 있었고요. 저는 이제 동일 업계에서 제가 한 7년 정도 영업총괄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방면의 마케팅 담당자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네네. 그분들이 좀 현업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현재의 솔루션으로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제 뭐 한 기업이 행사나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고객들에게 좀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네네. 참 많은데 여기에 이게 비즈 메시징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모든 메시지의 형태들을 지금 현재 우리 인비토가 좀 다루면서 이런 네, 사업을 맞습니다. 영위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디지털 광고 시장 전체 광고 대비 이 52%에 해당하면서 약 7조 원 시장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네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또한 저도 이제 고객으로서 네. 메시지를 받아봤을 때 너무 많은 다량의 메시지는 좀 피로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좀 삭감되게 좀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이러한 어떤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현재 솔루션으로 기업을 설립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어려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관련 업종에 있으면서 상당히 놀란 부분인데요. 소위 아시는 대기업들조차도 네. CRM 솔루션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직접 고객의 전체 데이터를 추출해서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타겟형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전체 고객 대상으로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게 된 부분들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타겟형 마케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솔루션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행사가 정확하게 고객들이 인지를 해야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들도 사실은 좀 많이 맞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주신 부분, 이 타겟 추출, 또 네. 타겟형 마케팅이라는 이런 용어, 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과거에 잠깐 일반 기업, 뭐 교육기관에서 좀 일을 하면서 이 관련돼서 좀 이렇게 뭐 메시지 같은 걸 발송하는 업무를 할 때 저는 엑셀에서 좀 직접적으로 제가 소팅을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과 이 인비토를
좀 진작에 만났더라면 좀 좋았었지 않을까 이런 그러게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기존 업체들에게 인비토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의 강점이 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기존의 문자 메시지 업체들은 단순 아까 그 이용해 보셨다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발송을 하고 이 수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만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 타겟업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음. 고객사에서 별다른 개발이 필요 없이 저희 당사 이제 개발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약간의 컨설팅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객사에서는 별도의 CRM 솔루션을 구축하실 필요가 없이 저희의 타겟업이라는 솔루션만 이용을 하시면 그 원하는 마케팅 고객 대상을 가볍게 간단하게 추출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맞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드리고 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제품에 대한 구매 성향이 높았는지 아.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유의미한 분석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네.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저기에 가게 된다면 인비토의 이제 사업 뭐 영역이랄지 구체적인 것들을 다 알아볼 수가 있나요? 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타겟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상세하게 조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타겟업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간편한 소통을 좀 진행한다 이런 말씀해주신 게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방대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네. 타겟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타겟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솔루션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고객을 보유한 모든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후보군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고객들을 보유한 대형 브랜드 업체들이 주요 타겟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좀 실용적으로 발송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비토 주요 고객, 또 다양하고 방대한 고객들이 좀 다루고 있는 대형 브랜드 기업들 네네. 좀 주된 타깃으로 좀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네. 하지만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라면 네. 이제 인비토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십사 이런 말씀까지 네.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은 기업들 대부분 큰 규모인 중견기업이나 뭐 대기업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소규모의 지역 상권이나 네. 아니면 작은 온라인 쇼핑몰 등도 조금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규모의 좀 상권들은 좀 진입 장벽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 진입 장벽이 사실 낮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현재 저희 서비스는 3년 약정형 상품으로 약 월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지역 상권 및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소상공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비토는 아직 그 많은 비용 지출이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저희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시도록 저희 타겟업 버전의 라이트 버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기존처럼 이제 솔루션으로 납품이 되는 것이 아닌 웹 형태로 간단하게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비용적인 면 때문에 소규모의 상권이나 뭐 온라인 쇼핑몰, 작은 좀 이런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그렇죠.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타겟 이 솔루션은 3년 약정형으로 이 기업 맞춤형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서 월 이용료는 뭐 200에서 300 정도로 네, 네. 기업분들 좀 이용하고 계시고 자, 이 비용적인 면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좀 소규모 좀 이런 소상공인들은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 라이트 버전을 좀 준비 중이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재 운영 중인 타겟업이라는 솔루션을요.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이 분야에서 사업을 좀 영위할 것인지 네. 아니면 새로운 신산업을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저희가 현재 타겟업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은 그 B2B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인데 저희가 타겟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고객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2년에 약 한 135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을 하였는데요. 타겟업으로도 앞으로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지만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소비 심리도 좀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소비를 하시더라도 합리적인 할인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그런 그 할인 쿠폰 제공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비토는 현재 B2B 솔루션을 좀 타겟업을 통해서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타겟업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좀 견인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사업을 더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또 신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덧붙여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10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는데 5%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소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쿠폰이 좀 사용하기가 쉽고 네네. 그 소비자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그런 쿠폰들이 제공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구매 비용이 정해져 있거나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만 구매 가능하다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또한 각 브랜드별로 자사의 홈페이지에서만 쿠폰을 제공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일일이 한 홈페이지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쿠폰을 다운로드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갇힌 쿠폰존이라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자유롭게 저희의 플랫폼을 통해서 자사의 쿠폰을 홍보를 하고요. 구매를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직접 본인이 구매하려는 쿠폰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하나씩 자유롭게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을 받으시는 쿠폰은 저희 인비토가 제공하는 비즈 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메시지 등을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쿠폰만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빠르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새로운 신산업을 좀 준비 중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서 쿠폰 다운로드 전용 플랫폼인 쿠폰존을 좀 추진 중이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말씀해서 쿠폰만을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규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 계획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인비토는 지난 2018년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원의 시드머니를 투자 유치를 성공을 하였고요. 그 투자 유치한 금액으로 타겟업이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저희가 타겟업의 성장 및 개선에 치중을 해왔는데요. 이제 올해 2023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쿠폰존도 있고요. 저희 타겟업을 좀 더 디벨롭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시리즈 A 라운드 투자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채용하여서 서비스 개선 및 서비스 개발에 좀 치중할 생각인데요. 네. 추후에 저희가 이제 IPO까지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억 원의 시드 투자를 이미 2018년에 조금 유치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네. 또한 올해 2023년에는 본격적인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다. 네, 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또한 IPO에 대한 열망까지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 청년 CEO분들, 스타트업 창업에 좀 성공하시는 분들이 좀 목표가 다 IPO에 좀 들어가신 네,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비토 보게 된다면요.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IPO 충분히 가능할 거라 이런 감사합니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최근 투자 혹한기다 일각에서는 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고금리 경기 침체 시기에 투자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많은 VC 분들을 좀 뵙다 보면 와 진짜 요새는 너무 꽁꽁 얼어붙었다 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올해 모태펀드에 투자되는 예산을 크게 삭감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투자가 좀 경색이 돼 있는 부분은 맞는데 분명 뭐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아직도 좋은 스타트업들에게는 좋은 그 바람직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투자를 유치할 만한 상품이라 그러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비단 뭐 저뿐만 아니라 그 투자 유치를 희망하시는 모든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좋은 아이템을 정확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향성만 잘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죠. 분명히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좋은 스타트업 또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좀 용이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템들 또 아이디어들 정확하게 좀 피력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셔야지만 이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도 조금 궁금합니다. 정부도 이 좋은 스타트업 또 건강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지원 제도를 좀 지속적으로 준비 중이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부에서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사실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그 많은 인재들이 사실 취업 문턱을 낮추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자금 조달 부분에서 음, 그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 저희 회사조차도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음. 최근 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 최근에 그 장관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네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타이틀로 약 한 3,600억 정도 가량을 이제 우량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한다고 밝혔거든요. 네네. 뭐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음.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네네. 친환경 에너지, 로봇 같은 그 5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이 집중 육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추후에는 나머지 이제 다른 산업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고요. 네네. 이런 제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스타트업을 육성하여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도록 제대로 좀 홍보가 됐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은 있고요. 네. 그런 제도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더 많이 나와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 오너들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의 지원으로 따라서 일자리 창출까지 되는 점도 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3천억 원 가량의 좀 지원을 좀 밝힌 부분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이 인비토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 또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이 분야가 모두 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모든 관심사가 좀 쏟아져 있는 이런 핵심 과제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집중 육성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정부 측에서 조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스타트업 오너들 측에서도 조금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기도 한데요. 또한 자금 조달 면에서 네네. 스타트업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혹시 인비토도 좀 초기에 네. 창업 초기에 이런 자금 조달이랄지 좀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았고요. 네. 제가 너무 혈기왕성하게 음. 그 시작을 하는 바람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자금 확보 부분이나 아. 이제 인재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초기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네. 자금 확보나 인재 채용 그 어떤 오너들이라도 다 좀 어려움을 좀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에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게 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 싶습니다. 이 스타트업 준비 중이신 후배 스타트업 대표들께 좀 네. 도움이 되실 만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뭐 좀 전에 이야기 나눴던 정부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시작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면 일단 아이템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아이템을 함께 개발을 하고 네. 함께 만들어 나갈 그 직원들과 함께할 사업장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해서 회사를 구성해 나가면 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뭐 공유 오피스라든지 창업 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창업 보육 공간 같은 부분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요. 네네.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잘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네네.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산하 기관들이 굉장히 좋은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어, 신용보증기금은 스타트업 네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기술보증기금은 기보 벤처캠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네스트 4기를 수료를 했고요. 어,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멘토링도 많이 받았고 네네. 뭐 신용보증기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부분들과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요. 뭐 물론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좀 네. 말씀해 주신 게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보증기금, 또한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네.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네, 조금 네. 운행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인비토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좀 마련한 스타트업 네스트라는 네.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 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이나 뭐 아이디어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고, 사업장과 또 어떠한 제도를 이용할지 이런 부분이 좀 막막하실 부분들이 네, 좀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표님 이력을 잠깐 봤더니요. 네. 여러 가지 수상 이력들이 조금 아, 눈에 네. 띕니다. 네, 2018년에는 지식서비스 유망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하셨고, 네. 또한 그 같은 해 G밸리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으셨습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젊은 시기에 좀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요새는 대학생분들도 창업에 조금 열의를 좀 띠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진대회부터 차근차근히 좀 스펙을 쌓아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좀 있는데요. 좀 도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창업 경진대회 같은 게 많이 열리고 있고요. 이 여성 CEO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전용 창업 경진대회도 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수상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창업을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경진대회들이 대부분 심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VC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심사역으로 참여를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바로 VC분들과 매칭이 돼가지고 아,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육성 그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창업 경진 대회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서칭을 하신 다음에 본인의 취지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사업성, 방향성과 맞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도 이 수상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얻어가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네. 일단 뭐 약간 여담이지만 상금도 굉장히 오, 적지 않은 상금들이 그럴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때 배웠던 VC 분들과 그 심사역 분들과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리즈 A 라운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심사위원분들이 업계 관계자분들이기 네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대회에 좀 참가하는 의의를 두고서라도 나가시는 분들이 조금 네네. 도움을 아예 안 나가시는 분들보다 도움은 조금 받겠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될까요? 큰 도움이 네. 되죠. 참가하는데 의의만 두고 좀 마음을 비우고 나가셔도 처음 창업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학생분들이라면 네네.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최근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 네. 참 많습니다.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비단 아까 말씀드린 정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일금융권들도 굉장히 그런 창업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네. 대표적으로는 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창공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무한한 가능성을 좀 가지시고 네. 내 아이템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가지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기업은 대표자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힘을 가지시고 좋은 팀원들과 함께 용기 있는 창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비토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인비토의 강점이 있다면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투자 유치를 뭐 이제는 받으시지 네. 않더라도 만약에 이제 초기 창업가의 마음으로 돌아가셨을 때 네. 우리 인비토는 이런 기업이다. 강점 뭐 한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 이름 인비토라는 게요. 예, 궁금합니다. 초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바이트. 저희 저희 회사로 많은 기업들을 초대한다는 의미로 인비토라고 그 장명을 했었고요. 네네. 그것처럼 초대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어떤
예를 들어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준비를 하고 네네. 그 손님들이 만족할 만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연간 동종 업종에서 영업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룡을 긁어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기업들은 그냥 그 단순히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서비스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업체에서 좀 더 번거로울 수가 있는 일이 네. 저희 업체에서는 저희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편의를 좀 더 봐드린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표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고객사분들이 불편함 없게 진행하는 부분들에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물론 솔루션 자체도 좋아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저희와 인연이 된 고객사들을 이탈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저희 모든 저희 팀원들은 음.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서 네. 모든 분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어허. 좀 말이 재밌기도 한데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뭐 저희가 사실 인원은 되게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작지만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팀원끼리 한 마음이 되어서 고객사를 응대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요. 네. 방금 인비토 이제 이름에 관해서 네. 상호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분들은 이 상호명이나 기업명을 좀 짓기도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좀 주의점이 있을까요?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본 게요. 네. 이제 약간 재밌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회사명을 선정을 할 때가 진짜 어렵기는 해요. 그쵸. 왜냐하면 회사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먼저 그 뭐 개인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개인한테 다가가는 네이밍이겠고요. 아니면 기업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업한테 처음 각인이 되는 이름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뭐 그 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한 번 들었을 때 딱 알아듣기 쉽겠다. 이런 부분들로 장명하시는 분들이 최근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거보다 본인이 이제 하시는 사업 아이템 그런 부분들과 연관이 있게 그렇죠. 네이밍을 하시는 게 가장 네. 중요하지 않을까. 어. 그래야 나중에 꼭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회사 이름은 어떤 뜻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거기다 대놓고 뭐 어떤 부분이라고 저 명확히 설명을 못 하시고 그냥 이런 부분인데 약간 줄임말로 했습니다. 아. 혹은 영문에서 따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어. 본인의 서비스하는 아이템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가지고 장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트렌드를 너무 따라가지 말고 네, 네. 그리고 너무 좀 혹하는 이름만 좀 찾아다니지 말고 네. 이 같이 사업하는 그 이미지와 맞는 이름 그리고 같은 사업과 연계된 이름을 좀 네, 네. 짓는 게 나중에 이제 고객들을 응대할 때도 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인비토의 유호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